안녕하세요. 저는 면역학을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오늘은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하게 걸리는 바이러스가 뭐 있죠?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거 있죠. 호흡기로 들어오는. 그거 말고도 노로바이러스, 소화기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또 얘네들이 막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막 증식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의 면역 반응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조절이 돼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 몸이 낫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세포 단위에서 일어날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성공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면역 반응을 결국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이제 선천 면역 반응이 있고 이제 적응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선천 면역 반응은 시간적으로 재빠르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근데 적응 면역 반응은 좀 뭔가 좀 고급진 느낌은 있는데 왜 고급진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좀 며칠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 4, 5일 걸려요. 좀 좋은 면역 반응이긴 하지만 늦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데 이제 기여를 하는지 드라마 같은 사건으로 얘기를 한다면 맨 처음 사건은 뭡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하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건 독감 바이러스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갔다고 바로 세포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얘네들이 아무 세포나 막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표면에 어떤 단백질이 있고요. 우리 이제 세포, 호흡기면 호흡기, 소화기면 소화기, 각각의 특성을 가진 어떤 이런 단백질들이 세포 표면에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자신과 이렇게 뭔가 친화성이 있는 그런 세포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만약에 호흡기면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 같은 거고요. 상피세포면 노로바이러스는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한테 친화성이 있는 그런 세포를 바이러스가 들어갔다고 이제 치죠. 그것이 이제 진짜 용어를 보면 감염이 성립을 한 것이죠. 박테리아 같은 거는 유도 아니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증식을 합니다. 몇 시간만 지나가도 몇천 배, 몇만 배가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첫 면역 반응이 이제 선천 면역 중에 하나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그 세포나 면역 세포들을 좀 우리 사회로 이제 은유를 한다면 보통 우리 몸에 구성하는 세포들은 시민들이고 그 다음에 면역 세포들은 경찰이나 군인 같은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은 경찰이 이제 출동할 수도 있겠지만 맨 먼저 할 수 있는 자구책이 뭡니까? 시민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거겠죠. 면역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페론 반응이라는 게 맨 처음 나타나요. 근데 이 인터페론 반응이라는 거는 이 감염된 세포의 자구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인, 직업적인 면역세포 아니어도 즉각적인 뭔가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이 감염된 세포가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인터페론이라는 단백질을 막 뿜뿜 뿜어내요. 세포 밖으로. 그럼 만약에 제가 세포라고 하면은 제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여기서 증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바로 타겟들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세포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점점 막 불어날 텐데 그럴 때 얘가 그와 거의 동시적으로 그 인터페론 양을 내 가지고 옆에 세포들한테 결국 말을 거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야 나는 지금 바이러스 감염됐는데 지금 너희들은 이 인터페론 맞고서는 바이러스 감염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 세포가 인터페론이라는 그 단백질을 맞으면은요. 항 바이러스 단백질이 그 안에서 막 또 생겨요. 그러면서 이 세포 각각의 항 바이러스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잘 감염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죠. 시민으로 치면 야 우리 집에 도둑 들었거든. 옆집 사람들 너희 조심해.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그런 식의 아주 1차적인 면역 반응이고요.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빠르면 한 12시간 이내에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직업적인 면역세포가 없어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아주 1차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재빠른 선천 면역의 일환이긴 한데 좀 직업적인 면역세포가 끼는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내추럴 킬러셀인데요. 한국말로 이제 번역할 때 자연 사례세포라고도 하고요. 막 죽이는 애예요. 이름처럼. 근데 아무나 다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상세포는 안 죽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막 죽여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 몸에 늘 있습니다. 늘 있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만나면 얘네들을 죽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가 바로 면역학자들이 연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NK세포가 처음 발견되고 나서도 한 20년 동안 그게 안 풀렸어요. 지금. NK세포가 한 1970년대 중반에 발견이 됐는데 1990년대 중반에 어떻게 감염된 세포랑
정상세포를 구분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 제가 선천면역, 재빠른 면역으로서 인터페론 반응, 그건 직업적인 면역세포가 필요 없는 거고요. 직업적인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NK세포가 빨리빨리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선천면역은 재빠른 거. 적응면역은 좀 4, 5일 걸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선천면역의 또 다른 특징 하나 말씀드리는데 적응면역은 이게 A 바이러스, B 바이러스, C 바이러스를 구분합니다. 근데 이 선천면역은 A 바이러스, B 바이러스, C 바이러스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페론 반응이나 이 NK세포의 반응은 A 바이러스도 잡아주고 B 바이러스도 잡아주고 한꺼번에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얘네들은요. 이 메모리가 없어요. 메모리. 이건 어릴 때 백신 맞아도 막 평생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면역 현상에 있어서의 기억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선천 면역은 이제 그런 기억 현상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선천 면역이 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적응 면역제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해요. 아까 기억나시죠? 적응 면역 때는 좀 고급지긴 한데 약간 시간이 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이제 항체와 T세포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마 항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체. 항체라는 거는 각각의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아주 특이적으로 딱 결합을 해가지고 걔네들 활동을 방해하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항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그 어떤 직업적인 면역세포 중에서 B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B세포가 이제 항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B세포가 이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A 바이러스는 A 바이러스 또는 B 바이러스는 B 바이러스에 대한 B세포가 다 따로 있는데 그 해당하는 이번에 감염된 그 바이러스에 딱 맞는 그 B세포가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항체를 내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한 4, 5일이 걸리거든요. 좀 길게 보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항체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A 바이러스에 대한 B세포는 A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내고 B 바이러스에 대한 B세포는 B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떤 지금 걸린 게 어떤 하나의 종류의 바이러스라면 거기에 대한 이제 항체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면은 있는데 아주 크리티컬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결정적인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바이러스에 항체가 그냥 붙잖아요. 붙으면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세포에 감염을 못해요. 도둑이 있으면은 뒷다리를 그냥 못 움직이게 잡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항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다시 세포 밖으로 나와서 다시 새로운 세포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막 일어날 때 항체가 이걸 잡아주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합니다. 중화 기능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이런 기능을 하는 항체를 중화항체라고 아마 의학 기사 같은 걸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중화항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뭐냐 하면은 항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체는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요. 항체 자체가. 그러면 바이러스가 지금 막 증식하는 와중에 세포 밖으로 나와서 이제 있고 다시 새로운 세포를 찾아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는 항체가 있으면 딱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항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해결을 해주는 게 T세포가 되는 겁니다. T세포도 아까 B세포랑 마찬가지로 A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 따로 있고요. B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 따로 있고요. C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 따로 있습니다.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A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T세포가 우리 림프절에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역시 활성화되는데 한 4, 5일 걸립니다. 걸리는데 이 T세포가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우리 감염된 그 조직으로 와요. 그게 무슨 폐가 됐건 장이 됐건 글로 옵니다. 와서 정상세포는 안 건드리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골라서 죽입니다. 그러면 사실 약간 이거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내 세포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적인 거죠. 근데 이미 감염된 세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세포가 좀 아깝긴 하지만 그것까지 같이 죽이다 보면 바이러스는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항체는 세포 밖에 있는 바이러스 아직 그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고요. T세포는 세포 안에 들어가서 증식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결국 해결해 주는 건데 아마 지금 여기를 좀 열심히 들으셨으면 아까 선천면역에서 말한 NK세포랑 지금 적응면역에서 얘기하는 T세포가 유사한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골라 죽이고 정상세포는 안 죽인다. 맞습니다. 굉장히 눈치가 빠르신 분인데요. 실제로 맞고요. 그 세포 특성을 보더라도 NK세포랑 T세포는 유사한 게 많아요.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그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성 그런 것들이 T세포가 좀 더 좋아가지고 이제 적응면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아까 선천면역하고 적응면역이 별개인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선천면역이 잘 작동해야지 적응면역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적응면역을 이제 일깨우는, 아까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세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지상세포라는 겁니다. 수지상세포는 약간 우리 몸에서 대식세포 같은 그런 친척세포예요. 얘는 막 먹습니다. 먹는데 먹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바이러스에 여기 뭐 폐에 감염이 돼 있다. 그럼 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얘들이 먹습니다. 먹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림프절로 갑니다. 적응면역의 어떤 그 주요한 그 세포인 T세포 같은 게 림프절에서 활성화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지상세포가 림프절로 이걸 가지고 가면서 알리는 거예요. 야, 림프절에 있는 B세포, T세포한테 야, 얘들아, 지금 저쪽 폐에서 큰일 났어. 지금 무슨 일 났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죽은 세포를 먹어가지고 왔거든요. 그 조각을 내놓습니다. 그럼 T세포나 B세포가 그것을 보고서는 이거 A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니까 내가 나갈 때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활성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과정이 아까 4, 5일 걸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세포에서는 수지상 세포가 자기 세포 위에 바이러스 조각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T세포나 B세포가 또 자기 세포에 있는 수용체가 이걸 딱 맞게 인식하면 바로 그것이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걸로 인식하게 되는 실제로 림프절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선천면역, 적응면역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념이 그냥 면역학자들끼리 얘기하는 개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는 행위를 하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더 빨리 낫게 되죠. 그러니까 감염이 안 걸리거나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 한 번 걸리면 백신을 맞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다 낫고 나면 뭐 5년 후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또 안 걸린다든지 또 걸려도 게 약하게 걸린다든지 백신이랑 마찬가지 원리인데 약간 이제 메모리 기능, 기억 기능이라고 했죠. 이걸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기억하세요. 적응면역은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한 4, 5일,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 번 그렇게 경험을 하면요. 다시 두 번째, 백신을 맞았건 아니면 이전에 다른 감염을 해서 걸렸었건 간에 동일한 게 또 들어오면 그 4, 5일 걸리는 거가 그냥 하루 이틀로 쫙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재빠른 면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바이러스에 걸리면 잘 재감염이 안 되는지 또는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왜 잘 이제 감염이 안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할 때 재빠른 면역 반응, 적응 면역의 그 어떤 긴 시간을 짧게 해준다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적응 면역하고 이제 선천 면역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학자가 해나는 건 아니다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진화론적으로 보면은요, 불가사리, 가등동물 있잖아요. 얘들이 선천 면역은 있어요. 근데 적응 면역은 없습니다. 한 경골 어류 이상 되기 시작해야지 적응 면역이 생겨요. 제가 아까 뭐 고급지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고등해져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뭐 농담처럼 경골 어류나 뭐 파충류 이런 거는 백신을 맞는다면 걔는 백신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불가사리 동물 같은 동물들은 면역계는 있지만 선천 면역만 있고 적응 면역은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만든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백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약간 좀 재밌는 좀 응용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CF가 NK 세포를 측정하라. 그 의미가 있나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대로 되면 실제로 어떤 사람은 NK 세포 활성이 높은 걸로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좀 낮은 걸로 나와요. 자, 그 이것만 또 보시면 나는 NK 세포 활성이 낮으니까 문제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되면 높고 낮게 나오는 건 맞는데 이 높고 낮은 게 의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연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낮은 사람이 왠지 그럴 것 같긴 한데 낮으면 뭐 바이러스 잘 걸리냐? 그런 거 증명된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명확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NK세포의 활성을 재는 건 맞는데 그것이 실제로 뭐 바이러스에 더 잘 걸리고 안 걸리냐? 이건 증명된 바가 없고요. 증명된 바는 없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설사 NK세포 활성이 높아도 또 반면 인터페론 리스폰스 등장이 약하고 항체나 T세포 반응이 약하다면 이 사람은 또 종합적인 바이러스의 면역 반응도 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걸 가지고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자꾸 하시지는 않는 것이 좀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 교수님은 자기 NK세포 활성을 혹시 측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측정해 본 적이 없고요. 측정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